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식어구의 범위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파트 역시 새로운 문법 아이템 같은 게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바로 구문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 문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dolescence 그럼 무슨 뜻이죠? 청소년기란 뜻이죠. 청소년기. 이거랑 완전 같은 뜻을 담고 있진 않지만 청소년기랑 비슷한 단어로 puberty 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 보통 이거 사춘기에 가까운 청소년기가 되고요. 심리학이나 뭐 생리학 같은 데서는 종종 나오는 단어니까 이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는요, is considered 여겨진다는 거죠. 뭐라고 여겨져? to be 이하일 거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the time 시기일 거라고 여겨진대. 어떤 시기?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생략이 되어 있겠구나. 아마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가능성이 높겠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는 겁니다. Teenagers 10대들이 go through 그러면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죠. Biological development 생물학적인 발전을 겪는 시기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죠. 그럼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겠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nd 그리고 more importantly 여기에 컴마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삽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삽입이 되어 있으면 해석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다.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도 뭐 하는 식이래요? form 만드는 식이라 그러죠. Teenagers go through가 동사 1번, form이 동사 2번이 되겠네. Personal identities 개인적인 혹은 인간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일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 is considered to be 같은 표현들을 보면은 되게 해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O 형식의 수동태 파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굳이 구조까지는 안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is considered 라던가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is believed, is said 같은 표현이 나오면요, 그냥 통째로 없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Adolescence is the time 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오케이? 이 표현들은 그냥 이거 내 의견이 아니라 흔히들 말한다고 라고 타인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는 굳이 얘네들을 챙겨서 해석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문맥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1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만 지우고. 자, 됐습니다. 1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e often provide 우리는 종종 제공합니다. Lengthy scientific explanations. Lengthy 그럼 무슨 뜻이에요? Lengthy 우리 long 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형용사로 긴 이란 뜻이죠. 이걸 명사로 바꾸면 length가 되고요. 얘를 다시 한번 형용사로 바꾸면 lengthy라고 하는 y를 붙인 꼴이 되겠죠. long 이 그냥 긴 이란 뜻이라면 lengthy는 물론 긴이란 뜻도 있지만 다소 장황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제공합니다. 장황한 과학적인 설명들을 어디에 대해서? For children's questions. 아이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장황한 과학적 설명들을 늘어놓는데요. 그런데 뒤에 which 나왔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이죠. 그런데 그것은 can be much better answered. 근데 더 잘 대답될 수가 있대요. 뭐를 가지고? With a picture, 그림 혹은 사진을 가지고 that can make them imagine or a direct experience of something similar 이렇게 되어 있죠. can make, 만들 수 있대요. them, 그들이 뭐 하도록? 그들이 imagine, 상상하도록. 오케이? 혹은 만들 수 있대요. 뭐를? A direct experience of something similar. 직접적인 경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Of something similar. 무언가 비슷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상상, 그 경험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나이를 먹고는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수학책 보면은 초등학교 막 2, 3학년들 보면은 동그라미가 세 묶음이 한 개고 네모는 두 개가 한 개인데 뭐 우리가 총 16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동그라미는 몇 묶음, 네모는 몇 묶음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만 넘어가더라도 3x 플러스 2y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맞을까요? 제가 수학을 잘 몰라서 부끄러우니까 지울게요. 왜 그런 걸까? 인간의 developmental stages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학습을 하기에 용이한 매체가 있다라고들 합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로 나눠놓고 나면요. 아이는 실제 움직여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생쯤, 중학생쯤 되면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림 같은 걸로 학습을 할 때 가장 잘 학습이 일어나고요. 성인은 기호, 상징물이나 문자나 우리가 보고 있는 글 같은 것들 이런 걸로 학습을 할 때 학습이 더 잘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물론 성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고 사진으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긴 하지만 성인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들은 이걸로 학습을 하기가 어렵고요. 아이들은 연애들로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11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화질이 잘 보정이 안 되는데 됐다. The government 정부는요, 뭐 했대? Introduced 도입했대요. 뭐를? A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죠. 뭐 하기 위해서? To allow the poor 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하는 사람들 이라고 해석을 하죠.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borrow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뭐를? money 돈을 어떤 돈? They couldn't afford 그럼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들이 여유가 없는 가질 수 없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죠. 근데 왜 했어? To relieve 안도시키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죠.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and social issues 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사회적인 이슈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여유를 낼 수 없는 그런 돈을 빌려주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마 문장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11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8번 We strive라고 하면은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노력합니다. Toward the day 그 날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날이야? 뒤에 관계부사 when이 나와 있네요. Nations 국가들이 will be judged 판단되는 날이죠. 뭐에 의해서? 앞에 not 나와 있네.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by their military or economic strength 그들의 군사적인 힘 혹은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뒤에 또 nor 나와 있죠. not 아닌 게 병렬되고 있는 거네요. not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y the splendor 화려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of their capital cities and public buildings 그들의 capital cities 그럼 수도죠. 수도와 공공 빌딩들의 멋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 뒤에 but 이렇게 나왔네요. not A but B의 구조인데 not A nor C 여기까지 한번 끊고 but B 이런 구조로 쓰이고 있는 거죠. 얘네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by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well-being 잘 사는 거 well-being에 의해서 누구의? 아이들의 well-being에 의해서 판단되는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118번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최근의 상황 이걸 촬영하는 게 22년 3월 19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터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인데요. 이 지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슬슬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뭐냐면 바로 soft power and hard power 이겁니다.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프트 파워는 뭐고 하드 파워는 뭐냐? 일단 하드 파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드, 딱딱한 거죠. 군사력이나 아니면 무력 같은 것들. 우리가 국가를 생각했을 때 미국 하면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군사비로 1,000조를 사용한다고. 그런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외교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드 파워가 더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전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소프트 파워는요, 외교술이나 설득이나 혹은 대외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갖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러시아가 얼마나 큰 하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과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결정한 거긴 하겠지만 러시아의 모든 국민들은 이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죠? 전범국의 후예들, 전범국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겠죠. 얘네가 약소국을 학대하는 가해자라는 이미지를 달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러시아와 무역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화합이나 동맹이나 이런 걸 맺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이런 걸 원치 않아 하겠죠. 오케이? 특히나 21세기는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들 이 외교적인 결정들을 하긴 하지만 얘네들을 뽑는 게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소프트 파워,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외교술이 좋지 못하다고 판명난 국가들은 국민들이 얘네들과 화합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지율을 신경 써야 되는 이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이런 소프트 파워가 약한 나라들과 협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배경 지식을 이제 가지고 앞으로 글들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11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9번 문장.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ading, 독서는요, is an incredibly complex psycholinguistic activity. 까지 끊어볼게요. An incredibly, 믿을 수 없게도 complex, 복잡한 psycholinguistic, psycho, 그럼 심리적이죠? 근데 linguistic, 그러면 언어학적인 거죠? 심리 언어학적인 activity, 활동입니다. involving, 포함하는, 뭐를 포함하는 거야? not only 나왔네요. 체크. not only phonemic awareness and alphabet recognition, but also 이렇게 되어 있죠. phonemic awareness, 음소적 인식뿐만 아니라 알파벳에 대한 인식력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무엇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comprehension,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in all its facets, 그것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이해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comprehension이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뒤에 dash 나오고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reading between the lines, 우리나라 말로는 행간을 읽는 것. inferring meaning, 의미를 유추해내는 것. and detecting the author's bias, author가 가지고 있는 bias, 편견이나 혹은 경향성 같은 것들을 detecting, 감지해내는 것과 같은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이해를 수반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구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not only A but also B, 이거밖에 없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니까 초점은 B에 간다라는 거. 근데 제가 그래도 언어와 교육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조금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언어를 다룰 때 있어서 우선은 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폰은 그냥 소리예요. 사람이 하면 음성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음성이고요. 제가 뭐
탁탁 소리를 냈을 때 나는 것도 음성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갓난아기들이 들었다고 칩시다. 갓난아기들이 막 들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짜카타파 이런 소리 막 들어요. 처음에는 얘네가 뭔 소리로 들었을 거냐면 그냥 소파나 뭐 이런 거 긁는 소리,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랑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라고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가, 고 이런 애들이 비슷한 자음의 소리라는 걸 유추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억이란 소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깃 이런 소리를 기억의 소리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것 뿐이지 사실 그런 소리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 이런 소리들이 기억의 소리구나 라고 일반화를 하게 될 겁니다. 영어로 generalize 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phoneme, 음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일반화된 소리. 오케이. 그리고 이 소리들을 우리가 발음을 해볼 겁니다. 발음을 하다 보면은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외국인에게 도끼를 사오라고 하면요, 둘 중 하나를 사온다고 합니다. 토끼 아니면요, 토기를 사온대요.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말 맨 앞에 이렇게 자음을 붙일 때 되게 세게 발음을 한다고 하고요. 외국인의 귀로는요, 도 이 발음이랑 토 이 발음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즉 우리는 발음을 할 수가 없네. 도끼를 생각하고 발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토끼에 가까운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왜 그런 거냐? 우리의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머릿속의 소리와 실제 발음하는 소리를 다르게 발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allophone, 변이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변이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phone, 음성이 되는 거고요. 이 음성들을 들은 아이는 또 머리로 정리하면 음소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우리가 근데 음소라는 친구와 변이음이라는 친구를 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느냐?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철자 같은 걸 배울 때는 전부 다 음소를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토끼에 가까운 발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이 음소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발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 혹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일반화된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119번의 지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Reading between the lines라고 하면은 보통은 inferring meaning이랑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철수와 싸웠다. 그리고 나는 분노로 각성했다. 끝내 끝을 보았고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 있었다고 칩시다. 철수랑 내가 싸웠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철수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끝을 보았다고만 나와 있지 철수를 죽였는지 때렸는지 철수와 화해했는지 이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맥락을 읽다 보면은 문장 사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싸우든 죽이든 때리든 했다라는 나쁜 짓을 했을 거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reading between the lines입니다.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reading between the lines고요. 여기선 inferring meaning을 따로 제껴놓은 걸 보니까 약간 시적인 표현들, 은유적이고 지규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20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120번 문장. Anger, 분노는요, is the most impotent of Anger is the most impotent of passions. Anger, 분노는 the most important 아닙니다. impotent라고 하면은 무능력한 이런 뜻이에요. 가장 무능력합니다. 뭐 중에서 of passions,
보통 우리가 열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열정이라고 하면 강렬한 감정이란 뜻이죠. 강렬한 감정들 사이에서 가장 무능력한 것입니다. It, 그것은, 이 anger는 effects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결과를 낳다라는 뜻의 타동사죠. 결과를 초래하다. 얘랑 종종 반대되는 단어로 우리는 affect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affect는 똑같이 타동사로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죠. 영향을 미치다. 써줄게요. 자, 그러면 it affects nothing. 이것은요, 어떤 결과도 초래하지 않아요. It goes about. 그것이 go about. 그러면 열중하다는 뜻이에요. 열중하고 있는, 분노가 열중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초래할 수가 없어요. And, 그리고 effects가 동사 1번, hurts가 동사 2번이 되겠죠? 상처 입힙니다. The one.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야? Who is possessed. possessed. 그럼 사로잡힌 이라는 뜻이에요. 사로잡힌 사람을 상처 입힌다는 거죠. by it. 그것에 의해서. 이 anger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을 상처 입힌다는 거예요. more. 더 많이. 뭐보다? than the one. 사람보다. 어떤 사람? against whom. 그러면 뭐뭐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반대하는 사람. It is directed.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거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분노를 표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더 상처 입는다? 얘가 더 상처 입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120번 문장에서 우리가 go about 이란 표현에서 about 이란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여백이 있는 곳에다가 예문을 좀 적어볼게요. 자, about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느낌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roam about, 그럼 무슨 뜻이죠? roam이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about은 정말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about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about이라는 단어는요,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맞지만 그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A about B 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B가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about이라는 걸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about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He goes about his daily routine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는 가고 있어. about 뭐뭐에 대해서 his daily routine, 그의 일상에 대해서 가고 있어.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자, 고라 그럼 일단 간다는 느낌인 거 알겠어. 근데 about이 뭐라고요? 뭐 이렇게 둘러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의 일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둘러서 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about이 열중하다, 집중하다, 착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봐볼까요? The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many jobs. 그럼 무슨 뜻일까? bring about 이라고 하면은 생기게 하다, 초래하다 이런 의미란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about이 그런 의미를 만들었냐는 거죠. 자, 그 기술이 has brought, 가져온 겁니다. 없던 데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jobs들이 이렇게 사방팔방의 jobs들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도록 가져온 거예요. 즉 생기게 한 거죠. 이해됐죠?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표현들은 너무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고 의미 자체도 그렇게 유추하는 게 매끄럽지가 않지만 about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보는 about이 들어가는 동사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21번으로 가볼게요. take time out. take time out 그러면 시간을 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주어가 안 나온 걸 보니까 명령문이네요. 시간을 내라 to do things.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that you enjoy. 네가 즐기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언제 시간을 내라고? After work. 일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내라고요. In order to reduce the stress. 뭐 하기 위해서? reduce. 감소시키기 위해서. the stress.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which you experience. 네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죠. 언제? during your working hours. 너의 근무 시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 끝난 후에 네가 즐기는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라 라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좀 하라는 거죠. 122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그냥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우선 볼게요. Hardly any two words in a language 까지를 하나의 주어로 볼게요. 그러면 hardly, 거의 any two words, 어떠한 두 개의 단어도 in a language, 한 언어에서의 두 단어도 have precisely the same meaning, 똑같은 의미를, 정확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nd, 그리고 뭘 가지고 있지도 않아? precisely the same usage, 똑같은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and, 그리고 we can seldom, 또 seldom 나왔죠? 거의 뭐뭐 않다. 우린 거의 둘 수도 없어요. a word, 단어를 in place of the one 까지 먼저 끊어보면 뭐뭐 대신에라는 뜻이죠. 그것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쓸 수도 없어요. 어떤 것 which a great writer, 위대한 작가가 has used, 사용했던 것이죠. 그쵸? 사용했던 것 대신에 사용할 수도 없어요. 뭐 없이 without making, 만들지 않고 a change, 변화를, 어떤 변화? for the worse, 더 안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서 어떤 작가가 썼던 말을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뜻이냐? 어떤 단어든 맥락, 영어로는 context 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작가가 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이 작가가 원래 의도했던 의미랑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두 단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죠? 실제로 A라는 표현과 B라는 표현이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한 가지 표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언어의 경제성 중 하나예요. 아닌데요. 우리 불이라는 단어랑 화염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잖아요. 둘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둘 다 이 빨갛고 타오르는 얘를 가리키는 단어이긴 한데 제가 자주 듣는 예시로 화재 현장에 갔습니다. 그럼 저희 뭐라고 소리치죠? 불이야 불났어 라고 소리치죠. 그 자리에서 화염이야 화염 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화야 염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이 세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전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 방법이나 전달한 느낌이나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단어 대신에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122번 문장에 조금 문법적인 포인트를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 hardly 나왔죠. 제가 저번 시간에 no one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뭐뭐도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hardly는 no랑 똑같은 의미라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hardly가 맨 앞에 나오면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hardly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죠. 그쵸? 이 부정은요, 주어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 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도치까지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도치 강의를 할 일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122번 문장에서 작가들이 사용했던 표현, 이런 표현들을 가리킬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 있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둥, 뭐 이런 표현들이
적시적소에 사용되면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 되지만 보통은 남이 썼던 말 그대로 갖다 쓰면 뭐라 그러죠? 상투적이라고 하죠. 상투적이라는 표현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a platitude. 이게 상투적인 것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a trite. 이것도 상투적인 이란 뜻이고 conventional. 제가 conventional이라고 하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오는 거고 딱히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것들이 conventional 한 거라는 걸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 trite phrase라고 하거나 a conventional phrase라고 하면은 상투적인 표현이란 뜻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1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3번. I cannot help fearing. cannot help ing 그러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우리 독해할 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되게 해석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여기다도 적어놔야지 또 저한테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할 분들이 있을까봐. 해석상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린 두려워해야만 해. 뭐를? That men, 인간들이 may reach, 도달하는 거죠. A point. 도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떤 지점? Where they look on. look on, 그럼 간주하다는 뜻이죠. Every new theory. 모든 새로운 이론들을 as a danger. 위협이라고 여기는 지점. Every innovation. 모든 혁신들을 as a toilsome trouble. toilsome 그러면 성가신이라는 뜻이에요. toil 그러면은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토 나오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노동인데 힘든 노동 있죠. 이런 걸 to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oilsome trouble 그러면 성가신 문제로 여기게 되는 순간이 올까봐 두렵다는 거고요. 세 번째, every social advance. 모든 사회적인 진보를 as a first step toward revolution.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여기게 될까봐 무섭다라는 거죠. And I cannot help fearing that they may absolutely refuse to move at all. 끊어보면 그들이 may, 뭐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absolutely. 최종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refuse to move. 움직이기를, 진보하기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at all. 전혀. 됐죠?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 새로 발견되고 새로 행해지는 무언가들을 전부 다 성가시고 어렵고 위험한 거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진보하지 않을까봐 무섭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표현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cannot help fearing. 이 표현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써왔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cannot 다음에 help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피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들은 다 올 수 있어요. cannot avoid, cannot escape. 다 피하다는 뜻이죠. cannot evade, ing.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의미로 cannot help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혹은 choose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but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arrow 이렇게 나왔죠. arrow 이 전혀라는 해석이 되려면 앞에 부정문이 나와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기 may 다음에 not이 안 붙었으니까 부정문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특하신 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refuse와 같이 의미상 부정적인 단어가 오더라도 뒤에 arrow 같은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124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The enemy of learning. 학습의
적은 배움의 적은 is knowing am입니다. since 왜냐하면 knowing am이라고 하는 건 means 의미합니다. that 이하를 you won't see 네가 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the assumptions 그 가정들을 that exist 존재하는 가정인데 behind what you think and know 네가 생각하고 네가 알고 있는 것 이면에 있는 존재하는 이 가정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것은 컴마 위치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죠. means 의미합니다. that 이하를 the thinking process 사고 과정인데 leading to knowing 알므로 향하는 이 thinking process가 may never be revisited 다시는 재방문되지 않을 것임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도 그래요. 안다 싶으면 어때? 어떤 공부를 하는데 안다 싶으면 다시 안 보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다 싶은 자료들을 특히 시험 범위에 있는데도 안다 싶은 자료들은요. 자료에 형태를 바꿔서 몇 번이고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지문으로 나와 있는 글을 외웠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목차로 다시 짜가지고 목차로 한번 다시 봐보기도 하고 단어장만 보고 이 지문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 지문에서 한 문장씩만 뽑아서 서술형 대비집을 만들어서 그 문장들만 보기도 하고 혹은 진짜 문제집을 사서 풀기도 하고 해석지만 따로 뽑아서 작문을 해보기도 하고 영어만 따로 뽑아가지고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안 봐요. 절대 안 봐. 아시겠죠? 자료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12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In a study of behavior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toward genetically modified food 유전적으로 조작된 음식이죠. 우리 GMO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유기물 정도가 되겠죠.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뭐 옥수수를 잘하는데 병충해에 시들지 않는 슈퍼 옥수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GMO죠. 이게 안정성에 대해서 한동안 시비가 되게 컸었고 제가 고등학교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GMO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유용하다 정도로 배웠었는데 요즘 학계에서는 위험하지도 않다라는 게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튼 이런 GMO 음식에 대한 행동의 연구에서 participants 연구자들은요 actually 사실상 실제로 received 받았습니다. the food options 그 음식 선택지들을 they choose 죄송합니다. 그들이 선택할 옵션들을 받았다는 거죠. to encourage truthful responding encourage 장려하기 위해서 북돋아주기 위해서 truthful 진실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지를 늘어났다는 거죠. 제가 이 문장만 보고는 어떤 실험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GMO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글에서 자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GMO 된 거, GMO 안 된 거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들이 GMO 아닌 걸 먹어놓고서 저 GMO는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응답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2 수식어구의 범위 파트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도 역시나 문법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구문적으로 되게 특이한 포인트가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구문들을 연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모두 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